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인들의 그 눈물 나는 이민사를 살펴봐 주시면서 아, 맞네. 예, 그 다음에 좀 어떤 예고를 해주셨어요. 미국의 이민사. 이거 필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가 그냥 해외 이민 갔다 이게 퉁칭하면 안 되거든. 이게 미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또 히스토리가 다 달라. 그러면 오늘 지역별로 살펴봐 주시는 건가요? 오늘 하루로 뉴욕도 다 못해. 혹시 뉴욕 쪽으로 우리 애들 키우러 가볼까? 아니면 나 그냥 완전 이제 한국에서 내가 커리어가 마무리되니 이제 나도 나가볼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 드리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오늘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요쪽 지역의 한인 사회의 모습들을 좀 조망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세 지역이 다 합치면 아마 카운티가 한 30개 정도 될 거야. 근데 이 지역의 이 한인 사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네마다 또 달라. 아, 동네마다 또 땅이 워낙 넓으니까. 맞아. 네. 일단 이쪽 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쪽 지역에 우리 이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25만 명 된다고 보면 돼. 25만 명.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야. 그런데 이 동네에 사실 그 처음 한인들이 여기 한국인들이 왔네 하고 말했던 시점은 좀 일찍 잡으면 굉장히 일러. 언제냐면 그 192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 아주 초반 1965년 이전에 그러니까, 상업화되기 이전에 훨씬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의 피해도 완벽히 복구하지 못했던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절 이때 뉴욕의 한인 숫자가 65전 이전 전체 숫자 다 합치면 400명밖에 안 돼. 근데 이 400명은 내가 보기엔 슈퍼 엘리트. 슈퍼 엘리트들이죠. 왠지 감 왔구나. 아니 그냥 그 당시에 그 먼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다른 동네는 아니었어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하와이라든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 일하러 가신 분들 말고. 그렇지. 원래 한인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은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분들이 간 게 더 많아. 다른 그렇죠. 동네. 예. 그래서 내가 미국도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1965년 이전에 뉴욕 지역에 한인 사회를 구축했던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시절에 NYU 유학 오거나 콜롬비아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야. 요 인구가 가장 메조리티로 한 400여 명 정도 돼. 이 사람들이 주축이었으니까 그 초창기 뉴욕에 이민 갔던 그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난 사람 중에 난 사람들이 초엘리트들이죠.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되지. 그때 요 한인 유학생들끼리 만든 그 커뮤니티 기능도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거기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게 지금도 남아있어. 콜롬비아 대학교 길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길이 거기도 여러 군데니까. 하여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에비뉴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콜롬비아 대학교를 이렇게 끼고 약간 길 건너 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인교회야. 초창기의 한인교회를 그들이 같이 구축해서 지금까지 뭐 한인사회에서 거기서 좀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중심으로.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65년 이후에는 그 다음 초기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또 슈퍼 엘리트야. 왜냐하면 그 80년대, 70년대 요때쯤부터 미국에서 특히 뉴욕주에서 뭐를 육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냐면 의료 산업이었어요. 의료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한인 의사와 한인 간호사의 이민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나 의사로 활동할래, 나 간호사로 활동할래요 하는 일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어. 그래서 65년부터 75년까지의 이민자 중 3명 중에 1명은 다 요 이민자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류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요즘
카이스트도 그 뉴욕에 캠퍼스가 있거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들 중에서 가끔 뉴욕이나 이런 미국 사회 가면 굉장히 이제 자리 잡은 우리 사업가들이 꽤 계셔. 그런데 이 사업가들의 뭐 정확한 비율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어떤 군집이냐면 앞서 말했던 그 뉴욕에 유학 왔던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70년대도 80년대도 NYU나 콜롬비아나 뉴욕 시립대나 거기 명문대 많으니까 그렇죠. 유학 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65년부터 75년 사이에 이쪽으로 간호사로 이민 갔던 그 여성분과 결혼한 사람이야.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학을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잡을 구하고 한국에서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유학생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남기로 결정한 유학생들이 그냥 미국의 기회가 더 크니까 미국에 남겠다 한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한인 교회나 그 커뮤니티에서 간호사를 만난 거지. 그렇죠. 또 이역 만리에서 얼마나 가난한 유학생이 그렇죠. 외롭고 힘들고 했겠어.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간호사들도 사실 누구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외국인 만나기가 좀 주저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둘의 커플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 둘의 커플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 유학 갔던 한국 그 당시 학생들 중에서 남기로 한 학생들이 그냥 미국의 대학의 교수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는데 왜 사업을 많이 했느냐? 주로 남았던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과의 학생들이 사업을 선택했냐면 문사철 쪽. 문사철 쪽. 이 문사철은 미국 내에서 잡을 구해도 고액 연봉을 못 받거든.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수로 가도 사실 그렇게 뭐 대학 교수 자리도 많지도 않고 이게 또 급여도 또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남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거 그냥 대학에서 렉처러로 활동하다가 강사하다가 조교수하다가 이걸로는 우리 여기서 자리 못 잡아 애들 못 키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은 안정적인 직업인 간호사니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다가 대박을 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미국 사회 지금 한인 중에 돈으로 주류 오브 주류는 대부분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여기 미국 사회 저는 여기 간호사로 왔고요. 우리 남편은 유학으로 왔다가 근데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뉴욕 지역. 뉴욕 지역에. 그래서 이들 지역이 이렇게 됐고 비인기 학과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초반에 워낙 한국에서도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가다 보니까 또 이게 미국에서도 아주 단기간에 주류 오브 주류에 가장 바짝 붙을 수 있는 성장세를 보인 거야. 그 뒤로 이분들이 자리를 잡으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다? 일을 더 벌려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억척같이 여기서 일을 했겠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쪽 뭐 이런 사람들 써봤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땀 한 땀 늘려가는 이 시절에 본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초청 이민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그렇죠. 너 모처럼 이제 몇 년 만에 온 거지. 왔을 때는 진짜 부모님 보러 온 것도 있겠지만 손주들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때 그 비싼 비행기표 다 날릴 수는 없거든. 그럼요. 반드시 비즈니스적으로도 뭔가 기회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뭐 나중에도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한국 물건 싼 거 수입해다가 그 미국에다가 도소매로 파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 거래처 뚫고 관리하고 또 물건 떼서 직접 선적해서 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물건을 배로 보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또 했던 게 뭐냐면 종업원을 리크루팅 하는 거야. 종업원을. 너 어떻게 외삼촌 회사에서 한번 일해볼래? 미국에서 어떻게 한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건 약간 그 마인드부터가 약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외국인과 한국.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 인종 차별이 아니라 약간 그 유머를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 그냥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때 명절 때 이렇게 한번 쉬면서 그냥 계속 쉬더라고요. 그냥 쉬면서 그냥 내려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안 올라오고 계속 쉬고 그러다가 쥐가 나오고 싶을 때 다시 나와. 네, 나오고 싶을 때 다시 나오고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을 채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더 믿음이 가지. 그리고 또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는 미국에 와서 외삼촌 하나 보고 아니면 고모부 하나 보고 갔는데 다른 오퍼튜니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의기투합이 되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너도 이제 2호점, 3호점은 네가 점장으로 나가. 그건 내가 네 지분까지 실어줄게.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80년대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매년 3만 명씩 미국으로 이민을 가. 야, 매년 3만 명씩이요. 굉장한 거지.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90년대는 조금 줄어.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리고 90년대 넘어서는 이제 어떻게 됐다? 미국에서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 고향이 그리운 거야. 예전 한국이 그리운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도 뭔가 안정감이 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가 됐어. 그래서 오히려 나는 마무리는 고국에서 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었어. 나가는 사람도 늘지만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사실 적지는 않아. 자, 그래서 80년대는 또 한 가지 나갔던 이유가 나갈 때 그냥 외삼촌이 한국에서도 기회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데려가지 않았어. 본인도 일을 해봤잖아. 그렇죠.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야 그래도 좀 한국에서도 뭔가 기회가 많을 것 같은 사람들 잡아다가 시키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나가서 한번 해볼래? 더 크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데려나간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의식 수준도 조금 약간 또 뭐 좀 뭐랄까 더 선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 한국을 떠서 미국을 가려고 했던 그분들의 마인드 중에 하나가 여기 군사정권, 군사정권, 그다음에 억압적인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그렇죠. 약간 숨 막히고. 그렇지. 사실 생각을 해봐. 뭔가 이영만리를 내가 확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질이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도전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맞아. 돼요.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나간 거지. 자, 그런데 바로 뉴욕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이제 자꾸 데려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초기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초기에 형성됐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리 잡았던 데가 어디냐면 뉴욕시의 퀸즈구에 바로 플러싱이라는 곳이야. 예, 여기에 가장 한인타운으로 여기가 번성해서 가장 많이 살았을 때 이 플러싱에만 6만 명 살았어. 많이 사네. 웬만한 구 이상이지. 그래서 특히 이 플러싱은 당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왜냐하면 플러싱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하여튼 예전에 플러싱 지역을 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거의 여기는 대한민국의 군소도시 그대로 옮겨놓은 꼴이야. 그래서 특히 여기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A부터 Z까지가 다 있어. 이발소, 미용실, 노래방, 식당, 기타 다른 것까지 다. 그리고 학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쉽게 말해 그냥 영어 안 되는 한국인들이 또 일자리를 영어 안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한국인이 몸을 의탁하고 장기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플러싱이었어. 근데 그럼 아니 여기 퀸즈에 이 플러싱에 모여 살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나도 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또아를 튼 배경이 뭐냐. 다른 뉴욕에 아니면 범뉴욕 대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닌데 내가 취합 다 해보니까 몇 가지 썰이 있어. 첫 번째 썰은 제일 많이 들었던 썰은 세계 뉴욕 박람회라는 걸 한번 뉴욕시에서 했었어요. 네.
그때 뉴욕 박람회 때 당연히 한국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한국관 만들러 우리 쪽에서 누가 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여기에 털을 잡았다는 거야. 박람회 때문에 가서 그냥 안 털을 돌아오고? 잡고 안 돌아오고 털을 잡았다는 거야. 어. 그 썰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빵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빵 공장에 집단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근무를 했대. 근데 그 빵 공장에 한인들이 많이 근무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빵 공장의 사장인지 공장장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주한미군 출신이야. 아, 한국인들의 어떤 그 근면 성실함. 아는 거지. 어.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애틋함도 있는 거지. 그렇죠. 아, 그 사람도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래서 그랬다는 이것도 썰이야. 그래서 빵 공장에 한국인들이 왔다가 같이 모여 살다가 이게 점점 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빵 공장 다음이 세계 뉴욕 박람회인데 그 뒤에 사람들이 왔다. 이게 있고 그 다음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유력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뉴욕시에서 의료 사업을 이제 육성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의사 간호사들 대거 보냈다고 했잖아. 네. 그거는 국가 정책이었고 지자체 정책이다 보니 값싼 지역의 의료진들을 보낼 수 있는 나라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 한국에서도 야 그러면 니들 나가서 달러 벌어와 아니면 뭐 저기 니들 나가려면 나가 우리 가장 우방국이 이런 걸 요청한다 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그 정책에 부합하는 뭔가 공식적인 어떤 뭐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때는 동시에 대거 가잖아. 일순간에 같은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우리 떨어져 살지 맙시다. 근처 삽시다. 같이 모여 삽시다. 이게 더 형성이 되잖아. 간헐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기존의 빵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한인들이 좀 있대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냥 플러싱해서 삽시다 해서 다 모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동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부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 타운이 돼버린 거지. 자, 그런데 지금 플러싱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금은 일단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냐면 홍콩 반환 때 한 번 이슈가 생겨. 중국 사람들. 맞아. 그렇죠. 홍콩 반환 때 그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 또 일부 대만인들이 아 우리 이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여기 살지 말자 미국으로 가자 했는데 영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예,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 근데 그 중에 미국의 동부 쪽을 선택한 분들이 우리 플러싱을 잠식한 거야. 플러싱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 네. 그쪽의 상가랑 건물들을 중국계 자본들이 그 당시 많이 샀어. 네. 홍콩이 사실 그때는 우리보다 약간 소득이 높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와서 가장 핵심 지역을 그냥 딱 상권을 약간 사버린 거야.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 모아서 건물 하나 사고 십시일반 돈 모아서 그 옆에 건물 사고 또 그 옆에 건물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차이나타운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플러싱 지역에서 갑자기 중국 애들이 딱 밀려 들어오면서 플러싱은 지금은 차이나타운 같은 골목들이 있어. 그래서 플러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뭐 격자무늬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이쪽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자본이 뻗어 나가는 그쪽이 동쪽이다 그러면 한인 상가는 동쪽으로는 안 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이 돼 있어. 그런데 딱 여기가 이제 집가가 싸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사니까 야 그럼 우리도 글로 가자 해서 중국인들 들어온 거고 나중에 콜롬비아, 인디아 뭐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플러싱이 일부 그 도로들 몇 개랑 몇 개는 당연히 한인들이 살아. 근데 이제는 다국적 아고라가 됐어. 뉴욕이 왜 다국적 도시이고 국제 도시인지를 보려면 이 플러싱 지역을 가보면 알아. 근데 이 플러싱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밀려가지고 결국 그러면 자리를 그냥 뜬 거냐? 아니지. 이 플러싱 지역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뉴욕 그 맨하튼이나 이런 데 출퇴근하기 좀 편하고 그러면서 집가가 싼 약간 치안도 걱정되는 그런 지역이었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우리 한국인이 또 누구야? 돈 벌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돈 벌어서 사실은 중국 애들이 밀려온 것도 있지만 그 밀려온 게 아니라 중국 애들 팔고 넘어간 거야.
어디로 넘어갔느냐? 백인들이 사는 중산층 동네, 그리고 학군 좋은 동네, 그리고 치안도 좋은 동네. 그걸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뉴저지 쪽에 있거든. 다음 시간에.